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 슛에 실패했다. 300번이 넘는 경기에서 패배했다.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승샷을 놓쳐 팀이 실패한 적이 26번이나 된다. 나는 평생 실패를 반복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실패에 있다. 현실 속에서 실패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실패를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을 포함한 여러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에 관대하고 실패를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이런 실패에 대한 진면목을 직접 적용하고 실천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 포럼 혁신국가 138개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가장 큰 나라인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과학자와 연구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1966년 이후 노벨 화학상, 노벨 경제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12명이나 배출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창조와 혁신 비결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USB를 발명한 벤처 영웅 도브 머란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 국민은 모두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 예상했고 모두는 기대에 부응하듯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모두는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고 2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전 세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비재 2가지를 개발하고 제조해 모두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했다. 모든 지표가 성공을 가리켰다. 하지만 모두는 문을 연 지 겨우 3년 만에 폐업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직원들은 제품에 자신이 있었고 회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는 그들의 착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 모두에 근무하던 200여 명의 직원 중 다수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거대한 실패의 잿더미에서 수십 개의 새로운 벤처 사업이 싹을 틔웠다.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쏟아붓고 결국 실패한 사람들이 낙담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과거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에너지를 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벤처를 세웠다. 스타트업의 90%가 실패하고 성공한 10%도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에 근무하던 직원처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그들은 모두의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았다. 낙담하고 자리에 주저앉기보다 교훈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길 선택했다. 한번 실패해봤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성공을 거머쥘 것이라 다짐했다. 실패에 대한 관대함이 인구 대비 스타트업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인 동시에 미국 다음으로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이스라엘은 실패에 더 관대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방법을 잘 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패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강한 동기가 되어준다.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라스는 관점을 달리하는 게 실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버글라스는 실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2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실패를 보는 관점을 바꿔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가며 이유를 찾다 보면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끈 요인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둘째, 지지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일 외에 다른 관심사를 가져야 한다. 실패를 인간적 결함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의 편집자 제리 유심은 이런 글을 썼다. 우리는 실패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둘, 실패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셋, 믿거나 말거나 제대로 실패하는 방법이 있다. 유심은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때 제대로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실패와
실패의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실패는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 분리가 끝났으면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 후츠파 저자는 모두 직원이 겪은 실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핵심 철학은 직접 경험해서 얻는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즉, 겪어보지 못하면 결코 배울 수 없고 실패를 피한다면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나는 무엇이든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길 권장한다. 경험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실패한 경험에서는 특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해야 한다. 모두의 직원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실패한 덕분에 실수를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모두가 파산한 뒤 기업가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피해야 할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다들 교훈을 배운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가와 기업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실패하더라도 기업가는 강점을 키우고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기업을 창립할 수 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 통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90%가 실패한다. 결국 성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실패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건강한 정신을 함양한다. 이런 점에서 실패는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는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인생의 일부분이므로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때 힘을 가진다. 만약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기를 망설인다면 후츠파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보는 건 어떨까? 어떤 일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후츠파에서는 이스라엘을 혁신 및 창조국가로 만들어준 실패의 새로운 프레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정신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후츠파는 유대인의 지혜로움과 부의 비결을 직접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어주며 기존의 통념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